국가 주관으로 열리는 첫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유족회도 불참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지만 4.3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 조례까지 제정됐는데도 제주도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천여 명이 함께 봄길을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으며 인생 제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첫 번째인 올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마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족회가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 가능성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경호실이 최소 일주일 전까지 행사장을 사전에 점검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 일정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국무총리라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추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 처리와 국회 일정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아픔과 소원을 외면하는 국정 운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기념일로 해놓고 첫 행사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민에 대한 모독이고 4.3 영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이범 예비후보와 김은환 국회의원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참석은 의무사항이며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추념식이 치러지는 만큼 제주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4.3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3 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 조례까지 제정됐는데도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 교재는커녕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66년 전 제주에서 일어났던 4.3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4.3 사건은 잘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슬펐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보고 있는 영상 자료는 4.3 평화재단이 교재로 사용되는 향토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마땅한 교육 자료가 없다 보니 학교마다 제각각 4.3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4.3 교육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 4.3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런 사례도 전혀 없고요. 교육청은 올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조차 하지 않았고 4.3 주간을 앞두고 학교로 보냈던 계기교육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4.3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교육청은 1년 넘도록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4.3 교육을 제대로 또는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교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면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4.3 66주년을 앞두고 4.3 해원 방사탑제가 오늘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4.3 도민연대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서는 4.3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주 전역에서 가져온 돌을 쌓아 만든 방사탑 앞에서 제를 지내며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4.3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오늘부터 4.3 목판화전과 시화전, 미술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시작됐고 청소년 4.3 이야기 마당도 열렸습니다. 4.3 추념일에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조기를 개양하는 조례가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그동안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가 제정됐고 투자진흥지구의 토지를 매각할 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LNG 배관 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과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 고도 완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등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봄길을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아름다운 동행길을 취재했습니다. 3, 2, 1, 출발! 화창한 봄 햇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걷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줍니다. 시각장애인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몸과 마음으로 무르익은 봄 정취를 한껏 즐깁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만큼은 날도 좋고 하나니 모든 것이 막 즐거우다 오늘은. 많이 인도도 해주고 하나니. 절정을 이룬 벚꽃은 꽃잎을 흩날리며 아름다운 동행길을 반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처럼 자연과 사람이 주는 힐링을 만끽합니다. 평상시에는 건물 안에만 있다가 여기 와서 꽃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좋아요. 비록 1.5km의 짧은 구간이었지만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은 하나 되는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길을 통해 전문 기술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50을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박병록 씨. 수출업체에 다니기도 하고 자영업도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가 찾은 해법은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것. 태양광 발전 설비 유지 보수 전문가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하는 것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워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에 입학한 45세 이상 학생은 재작년 3명에서 지난해 7명, 올해 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와 전자, 중장비 같은 전문 분야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김두길 씨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무선설비 기능사 등 자격증 3개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선통신 업체에 취직해 전보다 나은 급여를 받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하기도 아주 좋고 수월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되고 그래서 아주 지금은 행복합니다. 한꺼번에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고 제2의 인생에 당당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현직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제주 시내 모 호텔 음식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인사는 한동주 전 시장을 비롯해 모두 4명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범죄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77명으로 늘려 후보자 매수나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등 4대 중대범죄에 대한 안내와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와 배심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와 호남, 경기도 등 옛 민주당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 후보들이 경쟁하는 지역에서 이 같은 경선 방식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심원 투표는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후보들의 토론을 들은 뒤 투표하는 방식인데 최종 경선 방식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소각시설 직원 50여 명은 오늘 새로운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고용자 우선 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제주시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새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입사원서를 쓰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업을 발주한 제주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해당 업체도 고용자 우선 승계를 제안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44만 마리가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닭고기는 126톤으로 열흘 정도 공급이 가능한 양이며 종란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출하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가금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도 반입 금지, 일시 해제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살 난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3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7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친조카라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 지역 민간기업 상반기 통합전기공채에 135개 기업체가 422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110개 기업 270명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YWCA는 기업체별 모집요강 가이드북을 오늘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예술가들이 올레길 주변 마을을 찾아 재능을 기부하는 예술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올레 마을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실시하는 예술 프로젝트에 회화와 조각, 사진가 3명이 찾아 한 달 동안 지역 민박에 머물며 예술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